いや今日ね、通りすがりの人がすんごい汗だくでさ、なんか誰かに似てんなと思ってずっと思い出せなくて、それを今思い出したっていうなんか急に横道くんのこと思い出しちゃってさ。世之助？そう世之助。うわー、全然会ってねえな。元気にしてんのかな。ねあ、そうか、お前あいつのこと知らないんだもんな。当たり前だろ。あれ、なんかお前よりだいぶ得してる気がするよそういや俺たちあいつのおかげで出会ったようなもんだしな。そうだっけ。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친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大学の時面白いやつなんか一人もいなかったって言ってたろ。そんなこと言った？いたいた、面白いやつ호세이 대학에 합격한 요노스케는 대학 생활을 위해 큐슈 나가사키에서 도쿄로 홀로 상영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낯선 설레임으로 가득한 나의 첫 자취방. 그리고 입학식 첫날입니다. 何学部？経営学部だけど。一緒じゃん。名前何？俺黒持一平。横道。 옆자리 인연으로 말을 튼 쿠라모치는 만날 때마다 반갑게 다가옵니다. 대학교에 오니 여자 사람이 나에게 말도 걸어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설픈 이들은 함께 대학 서클을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돌다가 삼바클럽에 잡혀있던 쿠라모치까지 합류하여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눕니다. おしゃれだね。目に乗りついてるよ。これそういうね。知ってる。目に乗り。お前ちょっとあれだぞ。 어색한 눈화장에도 예쁜 말만 골라 하는 요노스케와는 달리 쿠라모치는 유이의 첫 메이크업 도전이었을 과도해져 버린 눈화장부터 지적하며 初対面ですよね。やめなよ。삼바 댄스만큼 강렬한 첫인상을 남깁니다.清兄ちゃんってさ、コギャン本読む人やったっけ？そこには他人の絶望が書いてある。 소설을 쓰는 사촌형과 매스미디어를 공부하는 사촌 동생입니다. マスコミ研究会に入ったそっちゃなかか。あ、はい。いいぞ、マスコミっていうのは第三の権力って言ってね。一緒に世界ば変えよあ、はい。う。踊らんば。若かうちはとにかく踊らんば。なんで踊るかなんて考えちゃダメさ。踊っとるうちにどんどんあっちの世界に。ほら、小田君も。 버블 경제 시기의 한가운데 여유로운 낭만이 가득한 방. 사촌들과의 춤을 거절한 요노스케는 쿠라모치와 삼바를 연습합니다. 유이까지 신입 회원으로 삼바 클럽에 가입한 세 사람. 童貞じゃない。まあでもここ最近。 이미 묘한 낌새를 눈치챘던 요노스케는 わかるよ。悪強い。なんでわかったの？だって女子の友達悪強いしかいないだろ。 최악의 첫 만남이었던 두 사람의 급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캐치하며 뜻밖의 예리함을 뽐내기도 합니다. 이색적인 카페 분위기에 위축된 요노스케와는 달리 사촌 동생은 몰라보게 변신했습니다. 割と業界の子が集まるとさ。何業界？そういうけんモデルとかタレントの卵とか。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발을 들이며 사교 모임도 즐기는 오자와는 요즘 가장 핫한 파티걸과 자연스럽게 인사도 나눕니다. あん人だい？そういうけんいろいろな人と当たりつけてパーティーガールっていうとかな。 화려하고 세련된 그녀에게 마음이 홀린 요노스케에게 마법처럼 그녀가 다가옵니다. 君バイトしない？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데요. 何？どういうこと？聞きたい？いや長くなるでしょ。短くも話せるよ。ちょっと私次の授業あるからまたね。待ちたまえ君。名前何？
いや加藤だけど。嘘俺横道 인사와 통성명만으로 친구가 되는 요노스케는 떨떠름한 가토의 표정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会社がこうなった以上俺は全てを捨てて千春と逃げたいと思っている。やめてよ、弟の前で。あのさ、俺お前と友達でも何でもないから言うけど。友達だろもうこことここ、ハンコ。ありがとう、助かったわ。そんな BM 乗ってるような男を手玉に取る女、俺でも勝ち目ないと思うけど。手玉になんか取ってないよ 그녀에게 이용당한 것도 모른 채 다시 만날 언젠가를 기약하는 요노스케. その時にはもっといい男になってなさい。私が惚れるような男。 BMW에서 운전면허로 화제가 넘어가며 함께 등록한 학원에서 카토에게 호감을 표현한 여학생의 제의로 2대2 더블 데이트가 성사됩니다. あれもう一人は。あ、もうすぐ来ると思います。あ、そう。あ、来た。 공주님 포스를 풍기며 마지막으로 등장한 쇼코는 유난히 해맑습니다. ごきげんよう、ごきげんよう。横道世之助です。 요노스케가 입만 열면 빵빵 터지는 그녀. 翔子ちゃんのお父さんってさ何やってる人残土処理業者っていうらしくて、いつか東京湾を埋めるのが夢なんですって。東京湾埋めるの東京湾に埋めるじゃなくて資源はい嘘俺サンバサンバちょっと翔子ちゃん世之助さんいらっしゃる。 자신만큼 순수한 요노스케에게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그녀는 무작정 찾아와 자신의 수영장으로 초대합니다. プールに行きません？いや無理だよ急に気持ちいいですわよ。 쇼코가 가진 순수함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풍족한 여유로움은 兄です。腹違いですけど。 복잡할 법한 가족관계도 이 빛나는 수영장만큼 쿨하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수영장을 갤러리처럼 이용하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수영장 이용법을 몸으로 알리는 요노스케. 그런 요노스케에게 돌진하는 쇼코보다 범상치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마주치는 BMW 그녀가 더 신경 쓰이는 요노스케는 그녀의 정체를 어렴풋이 느꼈으나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この間のこと、絶対に誰にも言っちゃダメだからね。 삼바 퍼레이드에서 쓰러진 부끄러움보다 무의식 중에도 주변을 배려한 자신에게 취하는 요노스케입니다. この時俺に構わず言っ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らしいんだよあそうなかなか言えないよなねえそのビデオ見んのもういい加減やめてくんない？もうサンバのリズムが体に染み込むんだよ。 어느덧 삼바 리듬에 몸을 맡기듯 요노스케에게 스며든 카토는 위험하다며 자신의 밤 산책을 따라 나선 요노스케에게 조심스레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俺さ男の方がいいんだよ。俺に告白してるってこと？してねえよお前タイプじゃねえし。 머뭇거림이 무색할 정도로 친구의 커밍아웃보다 당장 시원한 수박을 건네는 것이 더 중요한 요노스케. 그저 수박을 함께 나눠 먹을 친구와 웃을 수 있는 시간만 존재합니다. ただいまおかえりなさい。なんでいいところだから来るといいよ。九州のご実家、夏休みお帰りになるんでしょ。だからその時私も一緒に遊びに行くって話でしょ。 알려준 적도 없는 집 주소를 알아내 먼저 고향집을 찾아온 쇼코는 특유의 천진함으로 친자식보다 더 살갑게 침투합니다. 부모님 마음속에는 튼실하게 안착했으나 아직 요노스케에게는 닿지 않은 모양입니다. とてもよかお嬢さんやなかね。そぎゃんとじゃなかったよえ、じゃあ大？そういけん友達やって 하지만 며칠 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의 커플 모임에도 함께 동행하는 두 사람. ごきげんよう、よそのしょうこと申します。 전 여자친구인 사쿠라는 오랜 친구인 지로와 사귀고 있지만 요노스케는 쿨한 듯 쿨하지 않은 시선을 놓치지 않았고 그런 요노스케의 마음을 읽은 쇼코가 적절히 끊어내며 あっちの海の家にサザエのつぼ焼きがあるんですって。まだ食うと
직진 고백으로 혼내줍니다. 私だって世之介さんが昔の恋人のことばかり気にかけてたら悲しくなります。え？だから私悲しいって意思表示したんですよ。あっちの海の家にサザエのつぼ焼きがあるんですって。私貝アレルギーなんですのよ。そういうアレルギーあると？ありますよ。だって私そうですもん。これは口に出すべきことかわからないんだけど 아니, 제발 내뱉지 마. キスしていい？私の方もこんな時に言うことではないとは思うんですが 처음으로 함께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의 간질간질한 순간. 바다를 건너온 난민들로 소란스러워진 상황에도 착한 쇼코의 눈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뛰는 여인에게 향합니다. ボートピープルですか？ベトナムからの難民やろうね。あの赤ん坊どうなるとですか？こっちでなんとかするけんが。世之介さん、本当によかった。 무사한 아기 소식을 전하러 온 쇼코와 다시 간질간질한 순간. 世之介さん電話 이번에는 할머니의 부고를 전하는 엄마의 전화입니다. 너무 가벼워진 할머니의 관을 들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요노스케. おいが死んでもさみんなああやって泣くとやろうか。世之介のことを思い出したらきっとみんな笑うとじゃなかと。なんで？なんとなくそがん気がすっと。 이젠 사쿠라와도 조금 더 편해진 기분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어 다시 찾은 학교지만 あれお前知らないの？あいつらやめたぞ。サンバ？いや大学。 갑작스러운 유이의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에 나선 쿠라모치. 내색은 안 하지만 불안할 친구를 위해 무엇이든 돕고 싶습니다. 俺にできることがあったら何でも言ってくれよ。じゃあ金貸してくれよ。いいよ。いいのかよ、冗談だよ。いいよ。俺あんま使わねえし。 요노스케는 학업을 병행하며 호텔 벨보이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우연히 또 만나게 된 그녀가 그저 반가운 요노스케. じゃあまた今度ゆっくりね。 우연이라도 또 만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인사는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ゆっくり会うのいつにします？ 라디오 DJ가 된 그녀는 10수년이 지나서야 그의 소식을 접하고 전합니다. 今日午後5時頃山手線代々木駅で起こった人身事故の続報です。ホームから転落した女性を救助するため線路に飛び降りた男性は韓国人留学生パク・スンジュンさん26歳、カメラマン横道世之介さん35歳と判明しました。3人は近くの病院に搬送されましたが、その後死亡が確認されました。 여러 가지 일로 서로 바빠 소원해졌던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만 바라봐도 웃음이 나옵니다. 私あんなにアクティブな世之介さん初めて見ましたわ。アクティブだった。アグレッシブでしたわ。じゃあ今度の日曜日はどう？いいですわよ。 사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작은 단칸방이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쿠라모치를 도와주는 요노스케. 그들의 행복만을 빌며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단촐하게 시작하는 두 사람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요노스케입니다. 世之介、ありがとな。生まれてくる子のためにも精一杯頑張ってみる。引っ越しとか頼めんのお前しかいなかったんだよ。とにかくゆいと一緒に頑張ってみるよ。 이젠 쇼코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 요노스케. 世之介ネルトン出るぞ。 세상을 바꾸자던 형은 연애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세상을 바꾸고 싶나 봅니다. おいはネルトンに出るぞ。よくねえよ。おいはちょっとこいから真面目っていうか。なんだ何をだ。最近翔子ちゃんのことさ。ごきげんよう。ごきげんよう。世之介さんが
私のことどう思ってらっしゃるの？俺は翔子ちゃんのこと好きだよ。私も。付き合ってるってことでいいですか？ごきげんよう。ごきげんよう。じゃあメリークリスマス。どうぞよろしく。うわすっごい雪だよ翔子ちゃん。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둘만의 크리스마스. 이제는 간질간질한 순간을 하얀 눈이 눈부시게 부추겨줍니다. で次はどこだっけ？タンザニア？疲れないわけ？まあ、この前も蚊帳の分配で揉めちゃってさ。パパだ。ちょっと行ってくる。翔子さんってさ、初めて好きになった人のことって覚えてる？何急に。なんだろうな、説明しづらいな。普通の人だよ。普通？普通すぎて笑っちゃうくらい。 해외 봉사단으로 일하고 있는 듯한 쇼코는 요노스케에게 배웠던 먹꿀팁을 나의 유년 시절을 쏙 빼닮은 친구 딸에게 전수해줍니다. 何かお手紙届いてたわよ。ほら、私が大学生の時お付き合いしてた。 소식이 궁금하여 그의 고향집에 연락을 했던 쇼코에게 부탁드렸던 요노스케의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のお母様。 누노는 크리스마스 추억의 한 페이지에 쌓여있던 이 사진들은 예전에 쇼코와 약속한 요노스케의 첫 필름작입니다. お願いなんですけど、与之助さんの写した写真最初に見せていただけません？別にいいけどちゃんと撮れてるか自信ないよ。ちゃんと撮れてなくていいんです。私、与之助さんの作品を見る最初の女になりたいんです。じゃあ帰国するまでに現像して押し入れの奥に隠しとくから。約束ですよ。 무슨 사연인지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옆집 남자에게 잘못 배달 온 우편물을 전달해 주는데요. 알고 보니 사진작가였던 옆집 남자와의 인연으로 카메라를 빌린 요노스케는 렌즈를 통해 자신이 담고 싶은 세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소중해서 열지도 못했던 카메라 뚜껑이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친구들의 아기를 담기 위해 열렸습니다. あ、元気よ。フランスに留学するって。2週間バッテンがね。じゃあ切るけんね。今洗い物ばしよるけんが。風邪はいかんことね。いやいや、空港まで一緒行くよ。私見送られるのは苦手ですの。私が与之助さんのお見送りします。何それ。いってらっしゃい。行ってきます。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두가 알 수 없었던 평소와 조금은 달랐던 인사. 与謝野翔子様、先日はお電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久しぶりに翔子さんとお話ができ懐かしかったです。お電話で話したもの送りますね。与之助が亡くなって3ヶ月が過ぎようとしています。一人息子に生かれたものだから、もちろん悲しいのは悲しいけれど、いつまでも泣いてばかりはいられないですもんね。最近おばさんね、与之助が自分の息子で本当によかったって思うことがあるの。こんな風に言うのはおかしいかもしれないけど、与之助に出会えたことが自分にとって一番の幸せではなかったかって。
お時間があったらまた遊びに来てくださいね。2人で世之介の思い出話でもできたらと思ってます。きっと笑い話ばかりになりそうね。 2001년 1월 오후 7시경 일본 지하철 신오쿠부역 선로로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사망하게 된 2명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님과 사진작가였던 일본인 세케네 시로님으로 당시 양국의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요노스케 이야기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요시다 슈이치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22년 전 떨어진 취객을 발견하고 먼저 선로로 뛰어든 이수연님과 함께 주저없이 뛰어든 세키네 시로님에 대한 자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들에 대한 미담이 부풀려지는 것을 우려한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여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의로운 품성을 짐작하여 그의 짧았던 청춘 한켠을 추모의 의미를 담아 따뜻하게 꾸려간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いや大学入ってすぐの時仲いい友達いてさ、あ、そうだ、あいつ間違えて俺に話しかけてきたんだ変なやつだったけど、お嬢さん幸せとないね。触んなって汗つくだろお前。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너드미를 장착한 요노스케는 가만히만 있어도 폭등할 수 있는 얼굴 테마주를 스스로 폭락시키며 만만하지만 기분 좋은 친구 포지션을 굳건히 유지합니다. 수시로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체크하는 요노스케의 버릇은 한여름 더위를 선풍기와 냉조격에만 의지해야 하는 풍족하지 못한 생활 여력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학업과 병행하며 힘들게 모은 돈을 친구를 위해 고민도 하지 않고 쓸 줄 아는 누구보다 큰 사람입니다. 어느덧 사회생활에 지쳐가는 친구들은 문득 이런 요노스케를 떠올리며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누구에게나 스스럼없고 편견도 없는 요노스케는 꼭 나사 하나가 빠져 보이는 헐랭함이 있지만 혼전 임신으로 자퇴를 하게 된 친구 커플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당시 파격적인 커밍아웃이었을 친구의 고백에도 오히려 말한 사람이 무색해질 정도로 덤덤하게 반응합니다.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번갈아 가며 요노스케를 회상하는 방식은 아주 소소하고 잔잔한 이야기들로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장 화려했을 일본의 버블 시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흥미로운 장면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요노스케가 도쿄로 상경하자마자 신제품 홍보 행사로 받은 글리코의 키스민 특검이 1987년에 출시되었기에 과거 배경의 정확한 연도는 1987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보트피플 이슈를 비롯하여 이국적인 거리 풍경과 서구화된 식문화, 화려한 패션 등 시각적으로도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시절만의 풍요로움 가득한 문화를 엿볼 수 있어 160분이라는 엄청난 러닝타임이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요노스케 그 자체를 보여준 코라켄고의 맑은 얼굴이 왠지 가수 민경훈 님도 겹쳐 보여서 더욱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별나고 서툴지만 누구보다 솔직하고 따뜻한 요노스케는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나의 청춘을 상기시켜주기에 영화를 보는 내내 요노스케의 20살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여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부고소식이 된 인명사건을 라디오 뉴스로 전하는 그녀는 당시 꽃뱀으로 활약하며 요노스케를 이용하던 치하루입니다. 짤막한 인연이었고 잊은 줄 알았지만 이름만으로도 나의 과거를 소환시키는 사람. 이루어지지 못한 요노스케의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가장 처음으로 그의 소식을 세상에 전달하면서 어딘가에서도 잘 살고 있으리라 믿었던 요노스케의 죽음이 그를 기억하는 모두에겐 꽤나 아린 슬픔으로 남아버릴 것입니다. 世之介のことを思い出したらきっとみんな笑うとじゃなかと？え？なんで？
なんとなくそがん気がすっと 그저 우연이라도 만나면 어제 만났던 것처럼 친근하고 반가울 친구. 존재 그 자체로도 나의 20살로 돌려주는 요노스케를 상징하는 대사는 이 영화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いや今思うとあいつに会ったっていうだけでなんかお前よりだいぶ得してる気がするよ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영화. 요노스케의 이야기입니다.